네, 공매도 하면 공매도 핫 이슈 두 번째 기사다라고 하네요. 우리 셀트리온, 공매도 가장 큰 피해주고 최근 들어서는 그죠. HLB, 특히 HLB 생명과 박셀바이오도 조금 공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 생명과학과 박셀바이오와 공매도 그리고 공매도 대책, 공매도 그죠. 호재 때마다 나와서 정시를 급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호재 영향을 못 받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시 떠나는 개미들에서 예탁금, 급감, 공매도는 이상하게 호재 때마다 쏟아진다. 우리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개인들은 조금 쇼커브링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 셀트리온 기준 상으로만 보면 그죠. 쇼크브링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단순하게 쇼크브링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라는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우리 과거에 공매도 잔고 1200만 주대 부분인데 지금 현재 240만 주, 250만 주대 부분인데 그죠. 주가는 역으로 지금 계속 하락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미코, KMW, 차바이오텍 15일 공매도 거래 제한으로 하루 공매도가 금지되었다라고 합니다. 공매도를 못하는 대신 공매도 주식을 미리 빌려 놓은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HLB 생명과학도 그죠. 공매도 일단은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죠. HLB 생명과학 개인 주주들은 공매도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다. 불법 공매도 감시에 족까지 짜면서 녹화를 증거 채취하고 있다. 호재 때마다 어김없이 공매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HLB 생명과학 마찬가지고 그죠. 과거 우리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죠. 박셀바이오도 해프닝도 겹쳤다 해서 공매도 부분이랑 뭔가 조금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박셀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도. 공매도 세력은 왜 정확하게 시점을 맞출까? 이들 두 회사를 대상으로 한 공매도 세력의 공통점이 많다. 두 회사를 분석하여 기사를 쓰는 이유. 공매도에 괴로워하는 수많은 상장사들이 있지만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이 공통적이고 HLB 생명과학이 14일 공매도 1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바이오 기업이 주요 공략 대상. 일단 바이오주 조금 자금력, 매출, 영업이익 적자 부분 그런 좀 복합적인 이유 부분으로 그죠. 상대적으로 바이오 기업 쪽에 대한 부분이 많죠. 호재 전후에 공매도는 득실거린다. 그러나 개인 투자들은 호재 전후에 주가가 오를 것으로 믿는다. 즉 공매도 개인 투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반짝할 때 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박셀바이오랑 HLB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쇼크홀링을 기대하는 중. 호재에서는 공매도가 판을 치다 보니 개인 투자들 기운을 많이 잃었다. 두 회사는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공매도가 환매를 할 시기라고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일단은 최근에 주가 그죠. 2, 3일 동안 HLB 그룹주 좀 많이 조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 생명과학은 주주연대에서 불법 공매도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고 박셀바이오 경우 주주들이 제보한 바에 따르면 2년 전에 대주주가 지인 또는 친척에게 정의한 주식 가격이 3만원에서 3만 5천원 정도고 이들이 수익을 50% 정도의 수익을 내는 선에서 주가가 최소 4만 7천원 정도로 이 금액의 주가 방어의 마지노선 공매도의 표적이 된 후 투매로 이어지는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단일 종목 ETF도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여하튼 공매도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 HLB 생명과학 우리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부분인데요. 다른 셀트리온 쪽에 우호적인 기사가 방금 하나 나왔습니다. 환차익의 미규제까지 호재로 해서 조용히 웃는 셀트리온 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CMO 매출 5%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테바 CMO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 바이오 의약품 규제 영향은 또한 미미하고요. 미국 내 직접 생산 시설 확보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공시는 나왔죠. 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확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확대됨에 따라서 또 미 시장 램시마 SC 또 출격 유플라이마 출격이죠. 바이오 시밀러 매출 절대적인 셀트리온의 호재다. 해외 매출 90%, 원달러 환율 상승 반사익도 있다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가는 조금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하튼 조금 걱정했던 바이든의 바이오 정책 지나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일단 불확실성 해소 부분으로 오히려 호재다.
지나갔으니까 그죠? 다시 한번 뭐 시장만 조금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9월 FOMC 네,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겁니다. 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발 바이오 약품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규제의 악 영향에서 벗어나 오히려 핵심 사업인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호재를 맞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익 수익까지 예상된다. 15일 제약바이오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국가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시티브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오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 미국 내 제조 생산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셀트리온 설립 초기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을 중심으로 했으나 축적한 영향으로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성공한 이후 바이오 시밀러가 핵심 사업군으로 올라온 상태다. 5%밖에 안 된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 보도에서 셀트리온이 CMO 기업군으로 묶이면서 행정명령에 따른 악재 및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회사 측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MO 사업이 핵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 대부분의 매출은 자체 개발 바이오 시밀러 매출이다. 전체 매출에서 CMO 매출이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한 수준. 실제 올해 상반기 1조 1,400억 중 관련 서비스 용역 매출이 532억으로 전체 매출의 4.6%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조금 이제 상반기까지 그죠. 하반기 조비가 조금 들어갔죠. 또 그 부분을 뭐 추가를 한다고 해도 그죠.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 셀트리온 그룹 국내 포함 전 세계 다수 원료 의약품 및 완제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사이트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미국 내 직접 생산 확보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오시밀러 전성시대 예고해서 그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냥 대다수 뜯을 때 조금 뭐 신재생, 태양광 관련주, 전기차 쪽으로 많이 부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비중 자체가 꽤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니까. 또 하지만 일부 비중, 또 바이오시밀러, 또 의약품, 또 가격 인하 쪽에 대한 부분도 내용이 있는 부분이라서 말 그대로 우리 셀트리온에게도 호재 부분입니다. 미국 내 물가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자 바이든 대통령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 물가 안정을 위한 에너지 보완 및 기후 대응 투자,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 처방약 가격 개혁,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 등이 핵심이다. 특히 처방약 가격 개혁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 서명한 규제는 셀트리온의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인플레이션보다 가격이 높은 의약품은 리베이트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인플레이션보다 가격이 높은 의약품 리베이트. 또 미국 공공의료보험기관인 CMS는 2026년부터 복제약이나 바이오시밀러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 협상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말 그대로 또 오리지널 제약사한테는 또 악재죠.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바이오협회, 약가 협상 대상 의약품 제작사들은 자사 바이오 의약품을 가격 협상에 참여시킬 것인지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출시되도록 특허 전략을 변경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다. 근데 과거에 이거 없었을 때 그죠? 우리 셀트리온의 램시마 아무튼 그 특허 연장권 부분으로 아무튼 출시가 6개월 이상 늦춰졌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도 그죠? 뭐 특허 연장권 건으로 조금 바이오 시밀러 출시 계획 자체가 일부 또 연기가 되는 사례도 있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요렇게 제조사들 기존의 자사 바이오 약품 가격 협상에 참여시킬 건지, 가격 인하에 아니면 특허 그냥 연장 없이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되도록 내버려 둔다고 하면 그죠? 가격 협상, 가격 인하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두 가지 중에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오리지널 제조사는 약가 협상을 통한 약가 인하보다는 20-30% 할인된 가격의 바이오시밀러를 더 선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도적으로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맥킨지에 따르면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최근 7년 동안 연평균 97% 성장해 유럽 등 여타 지역보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매출 10억 달러를 넘는 블록버스터 신약 55개 이상이 10년 내 특허가 만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는 셈이다. 여기에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특화 전략으로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도 개발 중이다. 네, 유플라이마 부분이고 신청했죠. 오리지널과의 상호 교환성 확보 임상을 통해 의사가 아닌 약사가 임의로 오리지널을 바이오시밀러 교체 제조가 가능하다.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의 인터체인지블 임상 3상을 신청한 상태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향후 인터체인지블 바이오시밀러가 포함될 경우 오리지널 제조사에 더 큰 약가 인하 압박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해서 여러모로 그죠. 뭐 부정적 이슈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환율의 반사이익, 수출기업 셀트리온 수혜, 최근 빠르게 상승하는 원달러 환율,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셀트리온 등 일부 바이오 기업들에게 수혜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4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연초 1200을 밑돌던 원달러 환율, 1370원, 거의 1400원까지 다 왔습니다. 13년 5개월 만에 1390원 돌파. 당분간 원달러 환율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수출 비중이 높은 바이오 기업의 환차익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의 경우 매출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경우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등 주력 제품들이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반면 생산 시설은 한국에 있어 대부분의 인건비와 감가 상각비는 원화로 발생해 환율 상승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무튼 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그죠 헬스케어 쪽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상으로만 보면 삼바가 조금 뭐 많이 볼 것이다. 일단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죠 일단은 해외 법인 쪽에 있어서 그게 좀 인건비 부분이라다가 수수료 부분 이슈 부분으로 삼바보다는 환율 효과가 조금 덜할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고환율 영향을 볼 수 있죠. 셀트리온 그룹 관계자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바이오시밀러와 글로벌 케미컬 제품 등 일부 달러 기반의 수출 파트에서 수혜가 예상된다며 다만 지속적인 환율 상승은 전방 산업 및 자체 생산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시장 동향을 빠르게 분석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그래서 여하튼 그저 바이든 정책 다행히 악재가 아닌 호재 부분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 최근 아무튼 이 기사에서 나왔었던 대로 전반적인 모든 사항이 우리 셀트리온 그룹의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장만 조금 안정화되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올라갈 겁니다.